손수건이 뭘 상징할까요? 아, 예? 순결. 또, 예. 예? 긴장. 심장. 마음. 슬픔. 예. 의심, 사랑. 이 각각 뭐 아주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뭐 다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는데 저는 이 상징물을 손수건을 간통으로 읽었습니다. 예, 손수건이 상징하는 것. 이 작품 속에서는 그러니까 오셀로가 눈이 뒤집혀지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강의자 선생님께서 질투라고 하는 것을 뭐 어문학적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질투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만져져요? 느껴집니까? 그죠? 예. 근데 우린 질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랑도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질투 없는 사람은 없지요라고 하는데 그 질투라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그죠? 규정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우리 오늘 뭐 유식종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식론적 방법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뭐 오감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질투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는 보는 거죠. 오셀로도 보고 보면서 느끼게 된다는 게 바로 이 질투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건 뭐 우리 인간이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우리 주제는 이 오셀로라는 작품에서는 지금까지는 질투라고 하는 것. 근데 오늘 또 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고다. 그 고의 근본 원인은 이 삼독이다. 우리가 늘 배워왔던 겁니다. 세 가지 독인데 다 알면서도 결코 관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독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죠? 그런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이제 자유로워지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했을 때 이 불교에서도 삼독 이렇게 탐욕과 분노도 얘기를 하지만 오늘 강연 안에서도 아마 탐욕과 분노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이 드러났을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도 이 삼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고의 원인을 이 치로 보거든요. 어리석음입니다. 무지입니다. 무지. 근데 이 무지는 불교에서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공자님도 이 무지를 주장을 하셨고 어리석음을 소크라테스도 이 무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원장님 늘 말씀하시듯이 뭐 2500년 전에 거의 뭐 동시대적으로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성인 반열에 올려놓은 그분들이 거의 유사한 방식의 하나의 문제 해결점은 우리한테 던졌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1세기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그 어리석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이하고가 존재하고 있죠. 그죠? 수많은 이하고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도 이하고가 될 수 있고요. 일상에서. 그리고 혹은 내 주변에 누군가는 또 이하고의 삶을 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좌 선생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장 불쌍한 연민의 대상은 바로 이 무지한 상태에 있는 이하고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자기가 정말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그런 상태. 끊임없이 상대방을 속이고 기만하고 자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죽이고 하는. 여러분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차도살인 들어보셨죠? 그죠? 예, 상대방을 이용해서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이는 경우들인데 이 오셀로 작품에서 바로 그 차도살인이 일어나죠. 이하고에 의해서. 이런 것들도 뭐 현대에서는 뭐 드라마나 혹은 영화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작품이 아주 작은 그런 작품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그 속에서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좀 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시간을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아까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플로우의 질문을 하나 받고 뭐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전에 늘 저희들에게 질문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신암동의 우리 강도기 선생님이신데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뭐 지난번에 나왔던 물음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는 햄릿이 다른 세계의 비극 작품과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박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또 그 차이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늘 또 같은 물음입니다. 혹시 이 오셀로와 햄릿 작품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 물음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 4대 비극 작품 중에 극단적인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 뭐 그렇게 해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은 뭐 극단적인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 이렇게 하면 사이코패스보다는 소시오패스죠, 그죠? 반사회적이면 사이코패스는 뭐 거의 소시오패스 반사회적인 거하고 또 다른 상황인데 어쨌든 아마 우리 강동희 선생님께서는 이하고를 그렇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와 관련 있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답변을 받고 플로에 계시는 이제 여러분한테 들어야 될 텐데 아까 여러분들 오셀로 작품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스티라 그랬죠, 그죠? 정직함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다음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뭔지 압니까? 이 오셀로 작품 중에. 근데 이 셰익스피어가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한 20몇 편에 되는 그 자기 작품에 이 용어를 한 90몇 번을 쓰는데 이 오셀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질투예요, 질투. 그러니까 여기 이 작품에 아주 그 핵심 단어가 정직하고 그다음 질투 이 두 개 개념입니다. 아주 모순적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품 속에서는 거의 함께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방금 우리 강도기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 불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 햄릿과 차이점이 있다면 뭐겠느냐. 일단 소재 면에서는 이제 햄릿은 복수가 주제가 되는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많은 주제가 있지만 일단 복수라는 주제, 그리고 효라는 주제, 그리고 오셀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 내의 부부 간의 관계를 다루는 질투의 문제를 다루는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좀 더 이제 깊은 차이라고 한다면 햄릿은 자기 성찰이 상당히 많이 되는 그 부분이 많이 나오고 거의 질문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퀘스천 마크로 이어져요. 그리고 끝에 가서도 사실은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답은 잘 못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본질에 대한 그런 질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품이라는 면에서 어쨌든 뭐 오셀로도 질투에 관한 질투를 둘러싼 삶의 태도의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인간의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 햄릿이 좀 더 폭넓게 다루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잘 모르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 사이코패스냐 뭐 소시오패스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로 보지는 않았어요. 이 작품을.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했고, 다만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인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는 질병으로 보거든요. 질병으로 보는데 여기에서는 저는 질병으로 나타나죠. 사실은 자기 태어났다고 그렇게 그런 성격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인물이 있다면 뭐 이하고인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있다면 뭐 이건 좀 더 나중에 다뤄질 문제겠지만 맥베스를 다루시는 분에게 한번 또 같은 질문을 던져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킹 리어 같은 경우도 그 두 딸들을 보면 참 이 부모에 대한 태도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선천적인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봐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그 드라마만 가지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둘 다 제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 같습니다. 하여튼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예. 혹시 책 3권 중에 우리 강도기 선생님께 드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저기 그 회장님 술도 좀 드시나요? 예, 그럼 여기 제목에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가 있습니다. 아, 그걸 강도기 선생님한테 드리면 예, 되겠습니까? 아까 여기 또 저기 이하고 어떤 분이십니까? 예, 그 하신 분은 혹시 저기 종교적인 그 뭐 배경이 큰 문제가 안 된다면 호흡을 중심으로, 오늘 제가 이제 후반부에 한 호흡을 중심으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서양의 레리 로젠버그라고 하는 그 교수가 쓴 거예요.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예, 이제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질문 주신 분 중에 우리 강윤자 선생님께서 선택을 하실 텐데, 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일 뒤에 우리 계시는 선생님. 오늘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만 저 선생님 말씀하신 들숨 날숨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어서 예. 했습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 집에서 들숨 날숨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순간에는 달빛처럼 환하게 이렇게 밝아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그런 그런 현상도 없는데 그럴 때는 제가 마음에는 어떨 때는 기쁠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났을 때는 모든 마음이 모든 것이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모든 것이 조금 뭐 정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또 마음이 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은 어떤 현상인가 싶어 오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뭐 100%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그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숨을 일정한 간격으로 고르고 가늘고 깊게 쉬자. 그것은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고요. 실제 명상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엄청난 그 쾌감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기가 이제 하단전으로부터 내려와서 이 척추를 타고 동맥을 타고 인맥으로 순환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초기 단계 쾌감이 엄청나게 몰려와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아마 마음이 집중이 잘 된 상태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거는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아를 말씀드렸잖아요. 무아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거는 내 몸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어떤 때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도 특히 이제 한밤중에 명상을 하다 보면 아무도 없는데 하다 보면 엄청난 공포가 막 엄습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거는 이제 원인은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명상의 경험이 얕고 짧기 때문에 그 원인을 몰라요. 그 원인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이제 흔히 말하는 깊은 산매, 초선, 뭐 2선, 3선, 4선 해가지고 뭐 상수멸까지 가야 이제 그런 것들이 오고 가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이것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끝까지 주의력을 집중을 하시면 그게 이제 저절로,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저절로 마음이 이제 선정 상태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건 못 보여드렸는데 이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그렇게 나눠서 설명한 것 뿐이다. 그래서 그런 기쁨, 슬픔, 노여움, 여러 가지 감정이 다만 마음이 만들어내는 파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뒤에 계시는 분. 네. 예, 선생님 혹시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범어동에서 온 한신식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섹스피어는 그 로미오와 줄리엣, 그다음에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이런 식으로 남녀를 주인공으로 소설, 책 제목을 했었는데 여기는 왜 오셀로라고만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게 화두가 질투인가 무지인가인데 제 생각은 무지는 아닌 것 같고, 그 장군이니까 오셀로가 장군은 이게 무지하지는 않을 것 같고, 혹시 명예,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아닌가, 뭐 그것 때문에 저 데스데모나를 죽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선생님의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마땅한 게 없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같으면 이야고라고 하고 싶은데 어쨌든 오셀로로 했으니까 이건 셰익스피어가 아무래도 오셀로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닐까. 이아고와 오셀로인데 만약에 제목을 오셀로와 이아고 이러면 이제 동성애, 사실 이 작품에 보면 동성애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산막에서 둘이 이제 캐시오도 죽이고 데스데모나도 죽이자고 할 때 둘이 무릎을 꿇고 맹세를 합니다. 그때 이아고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저는 영원한 장군님의 종입니다라는 식의 말을 해요. I am your own forever. 영어로는 그렇게 말을 해요. I am your own forever. 그러니까 뭐 직역하면 저는 영원히 당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결혼할 때 서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일부러 안 했는데 이아고와 오셀로가, 특히 이아고 입장에서는 오셀로와 동성애적인 사랑을 느끼지 않느냐,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어쨌든 저는 지금 던지신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사실 이게 뭐 저는 이아고라고 하고 싶은데 오셀로라고 했으니까 또 거기까지 생각도 잘 안 해봤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중심에 있는 사람은 오셀로고 데스데모나를 죽이는 사람이 오셀로가 되는데 플롯의 구성으로 보면 어쨌든 비중으로서는 이 베니스라고 하는 사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오셀로지 이아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비중, 그러니까 비극의 주요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셰익스피어 작품에서는 왕이나 왕비, 장군, 고관 아니면 귀족이에요. 그래서 이아고가 이제 그 당시에 관례로 보면 그래서 이아고라는 이름을 제목에 안 넣은 것 같고요. 관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무지라고 하는 것은 보다 포괄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그 명분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남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어떤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명예고, 또 본인으로서는 장군이 아내가 바람 폈다는 게 소문나면 이 사람은 거의 사회적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명예라고 보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이 오해죠. 미스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지라는 보다 포괄적인 그런 제목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저의 그 이유입니다. 예. 예, 뭐 당연히 그런 거죠. 이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니까 결혼도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그러니까 데스데모나가 죽어 마땅할 수도 있다는 그 비평을 쓴 여성 교수가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근데 그런 걸 보면 아마 그 당시 사회적인 관습상으로 보면 데스데모나는 죽는 게 자연스럽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시간은 30분 됐기 때문에 혹시 지금 손 드신 분 말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예. 회장님 질문 있습니까? 그건 아니 받고 제가 예, 되면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받으십시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동호동에서 온 신동열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명상 기법을 학생들 문학 작품을 소화하는데 적용하셨다고 이 텍스트에서 봤는데요. 명상 상태에서는 이 객관적인 진리가 학생들한테 전해질 때는 아마 또 학생들마다 견해가 달라지고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객관적인 진리라도 자기 주관이 배제되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온전한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면은 실생활에서 어떤 점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척도라는 거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못 찾았어요.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가가 의도한,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가 한 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짧은 시 안에서 작가가 의도한 사상이나 감정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to be or not to be 독백이라고 치시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주고 또 비디오 자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 한번 읽어주고 또 작품 분석을 이제 하나하나 해가면서 하고, 그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학생들하고 저하고. 그렇게 하지, 이것이 이 부분, 이 구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고 뭐 주제라고 말하는 적은 별로 없어요. 저 그렇게 가르치지. 또 하나는 이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제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제가 드린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그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사회적으로 아니면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확인하고 답을 쓰시오, 아니면 질문을 하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의 대답일 거예요. 오히려 지금 원하시는 그런 대답은 제가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보니까 학생들 반응은 일단은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논문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경험을, 텍스트를 학생들한테도 명상을 시켜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해보면, 발표시켜보면은 그게 느껴져요. 이 학생은 명상을 좀 하고 거기서 뭔가를 자기가 느껴서 발표를 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명상이 100%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명상 시켜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빠르고 늦고.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왜 저는 1년을 했는데도 기가 뭔지 느껴지질 않습니다 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거는 무쇠솥 같은 분이라 그래요. 양은 냄비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은 5분 10분이면 바로 뭐 글자 그대로 교회 다니는 분 같으면 방언을 하듯이 그냥 온몸이 막 부르르 떨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에너지와 몸속에 있는 에너지가 이제 교류를 하면서 특이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카르마를 연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전생에 아마 이런 그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 모차르트나 베토벤, 뭐 바흐 같은 사람들을 설명할 때, 그 천재론을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생의 카르마. 아니면 하느님이 불공평하신 거죠. 만약에 창조설을 믿는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명상을 해보면 창조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창조, 저 텍스트에서 마지막에 성찰하는 장면에서 왜 자기 창조에 관한 질문을 던졌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자기 창조에 관한 과정이 아닌가.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거, 배우는 거, 아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체험하고 체험한 것을 통해서 또 새롭게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혹시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회장님 짧게 한번 질문해 주시죠. 이천동의 정청일입니다. 교수님 오늘 좀 너무 감사합니다. 학교에서도 배웠지만 이제 또 나이가 들어서 이게 드니까 감명이 와요. 그러고 저는 그 태극권을 몇 년 하다 보니까 피부를 느껴요. 세포로. 그래서 이 태극권은 이게 춤이거든요. 이 기가 수억만 개의 이 세포 하나 속으로 저는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의 기가 저한테 좀 통해서 지금 저는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교수님 기가 들어와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가 선생님이 이제 이거 우리 통해서 도는 게 아니라 세포로 통해서 느껴지지 않나. 그래 그 기가 세포 하나하나가 그 기의 실체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오셀로 저는 이따가 답답하가 저는 그 데스티마고 그 넘어가는 마지막 장면에서 내 숨이 막혀가 던져버려서 책을. 그런 책이 실제로 맞었지. 의문 현대에 안 맞지 않습니까? 좀 기분 좋고 마지막에 가서 펼쳐졌는데 이런 관계에서는 이 앞으로의 이 작품 해설을 어떻게 해야 현대인에게 먹혀 들어갈지 이런 관계도 한번 말씀해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뭐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일단 그 기와 세포의 문제는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예수님을 상당히 그 하나의 우상으로 생각을 하고, 나쁜 의미에서의 우상이 아니고,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그 다른 인간들을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늘 궁금했어요. 그게 궁금했고, 또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도 뭐 저 명상 체험을 이렇게 해보면 야, 참 대단한 분이다. 왜냐하면 저 사실 명상하면 할수록 감각의 기능이 엄청나게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아마 이 중에 절에 다니시는 분들, 불교 믿으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한테 가보면 수행을 한 4, 50년 했다는데 툭 하면 화내고 그러냐면 좀 많이 보셨어요. 그 수행이 안 돼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신통력이 생겨요. 예를 들면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두 눈을 마주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정 시간 딱 되면은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거꾸로 제가 이제 독심술을 하듯이 읽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확률이 낮아요. 수련이 안 된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아주 뛰어난 분들은 이제 타심통이라고 그래서 보기만 하면 아는 거죠. 그게 또 남의 전생까지 보는 능력은 또 천안통이라고 그래요. 그게 저는 거짓말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제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수련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말이 이심전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생명체와 생명체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에너지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상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 온 게 계명대학교 모교철학원에서 하는 이런 취지가 좋으니까 거기 딸려온 거예요. 제가 능력 생각하면 저 여기 오면 안 돼요. 사실 안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재촉을 받아서 그러면 한번 가보죠. 정말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저도 여기 오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도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또 저도 배우는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가자. 그러고서 용기를 내서 온 거예요. 사실은
처음 부탁받고 나서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가가지고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괜히 쓸데없는, 얼마나 시간이 소중합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이라는 건 돈으로 못 사잖아요. 그 시간을 들여서 여기 오셨는데 제가 남들이 하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 가지고 오면 저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하고 뭐 사회 보신 교수님 다 욕먹거든요. 저는 그런 데에서 그 많이 느꼈어요. 아, 이거 참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제가 하기로 했으니까 최선은 다 해보자. 그리고 애를 써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명상, 글쎄요, 참 태극권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춤도 추기도 하고, 음악을 들으면 춤도 나오고, 뭐 시를 읽으면 글자 그대로 아까 제가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자고 하는 목표의식만 뚜렷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명상하는 사람들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통은 받지만 고뇌하지 않는다. 고통받는다는 건 서퍼죠. 영어로는 곧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뇌, 어고니, 정신적으로 괴로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경우에 돌아가실 경우에 식중독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그러거든요. 그 고통을 3일인가를 참으면서 걸어가요. 근데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 돼지고기, 상한 돼지고기를 바친 사람한테 제자를 보내서 위로를 해요. 당신 걱정하지 말고, 나 때문에 부처가 죽었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 좋은 일 했다고 생각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 자비심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명상의 목표는 있는 그대로 보면 이제 나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동질성을 회복하게 되니까 이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비심이라는 게 저는 그런 데서, 지혜와 분리된 자비심은 좀 문제가 많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지혜가 없으니까 죽이는 거죠. 오셀로가 사랑만 해서 본인의 말을 따르면 그렇죠. 이제 그 정도로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분 질문 주셨는데 혹시 선택하셨습니까? 예, 저 회장님 하나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 분은, 두 분이 가위바위보를 하시고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셔서 예, 몰입이 시작이다. 이건 삼매에 드는 방법을 이제 남방불교에서 하는 식으로 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한 권을 목요철학원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차는 좀 있지만 조금 늦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이 목요철학원 사랑해 주시고, 여기서 또 이렇게 배우고 공유하신 그런 경험한 것들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써주시면 저는 뭐 정말 영광스럽고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맥베스입니다. 주제는 인간과 욕망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20세기 최고의 또 정신분석학자라고 표현되는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테제 중에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어떻게 보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늘 끊임없이 주입되는 삶의 방식이 타자의, 다른 사람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늘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고, 상대방이 명품 가방을 갖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어지고, 누가 아파트를 사면 나도 갖고 싶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끊임없는 질투의 마음들이 또 생겨나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다 이하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하고는 우리에게 다른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게 해주는 그런 또 작품 속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걸 다음 시간에 맥베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셀로와 셰익스피어 읽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 성기서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 이번 토요일 날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요번에는 가족 모임 하지 마라 그러죠, 그죠? 예, 혹시 또 이 자제분들이 서울서 어디서 이렇게 오더라도 야들아 이번만 좀 참아도 이렇게 해주시면 내년에는 아마 온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이 있는데 2주간은 항체 형성 기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맞은 날로부터 2주간은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고 집에서 조용히 이렇게 쉬시는 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도 전부 우리 잘 지키시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뭐 방역에 지금 아주 모범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도 곧 이제 확보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